김건희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던 김건희의 직업을 가지고 비하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젊었을 때 집안이 어렵거나 또 친구의 유혹에 빠지거나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쁜 짓을 했더라도 이제 결혼해가지고 착하게 살았다면 대통령 아니라 옥상왕제라도 해도 나는 박수 쳐주겠다 이거야. 그렇죠. 좋다 이거야. 네. 자기 부경화를 위해서 몸을 팔든 던지든 소녀 심창이가 되든 좋은데 상대방을 중상모략을 해서 누명을 씌우지 말았어야죠. 상대를 죽이지 말았어야지. 전쟁터 같으면 상대 적장을 죽여야 이제 장군이 되지만 평범한 사회생활 속에서 상대방을 모략하게 해서 그 몸을 던져가지고 검사 권력을 이용해서 그 상대를 누명을 씌워서 진역을 보내고 거둬진 이익금을 가지고 호가호위하면서 그런 길을 걸었으니까 이것은 악마지, 악마. 진짜 김건희가 나쁜 이유를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보니까 정대택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자, 직업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직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술집 여자가 뭐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영부인도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검사들을 이용해서 죄 없는 상대방들을 사파트너들을 죽이는데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검사들을 꼬시고 또 사귀고 결혼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검사들에게 친하게 지내면서.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만일 이게 사실이면은 있을 수 없는 행위잖아요. 진짜 취약한 짓거리죠. 어떤 사람들 자살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가정 파탄 일으키게 만들고 그 가정을 파괴하고 그것을 수십 년 동안 그런 행위들을 지속하면서 만일에 이게 이런 사람이 영부인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나랍니까? 이게 정의입니까? 진짜 큰일 날 일 아니에요, 이거? 그랬다라는 의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뿐만이 아니고 김건희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다 특검을 해야 된다고 봐요. 연관 사건도 했잖아요. 윤석열 한동훈이 그렇게 전 수사했던 전례가 있어요. 최순순이 아니고 최순실 사건에서 국정농단 사건에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연관 사건으로 이제 검찰은 주로 연관 사건을 그렇게 보더라고요. 사건의 동일성 또는 범죄자의 동일 사건으로 봐요. 그럼 범죄자가 동일하면 이런 데 대해서 충분히 정말로 이 김건희에 대해서는 여러 억측과 소문들이 많이 있어요. 억측인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투명하게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윤석열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김건희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국힘당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그런 자를 대통령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 연부인으로 만들었다는 오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투명하게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 이런 부분이 검사들의 뒷배를 이용해서 상대 그 사파트너 정적을 죽이거나 적을 죽이거나 그런데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데 썼다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이건 나쁜 것이고 천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김건희 특검뿐만이 아니고 김건희법 특검에는 김건희의 모든 것, 학력 위조, 경력 위조, 뭐 여러 당자 수표죠. 그 잔고 증명 위조에 의한 당자 잔고 위조, 수표 발행, 그 다음에 또 그 양평고속도로 이 뻔뻔한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이런 데 대한 종합적인 특검이 된다. 그리고 이 뒷배를 봐준 검사들, 김건희와 친하게 지냈던 검사들 있잖아요. 양재택 검사, 뭐 한동훈 검사,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검사만 해도 직접적으로 연관된 게 3명이잖아요, 벌써. 뒷배 활용 안 했겠어요? 이명수 기자가 그러잖아요. 자료 제공할 게 있다. 제보할 게 있다 하니까 그거 한동훈이죠. 한동훈이. 내가 전화해놓을 때 한동훈이죠. 이러잖아요. 나 이거 보고 정말 웃겼어요. 얼마나 친하면은 제보할 거 있으니까 바로 한동훈이죠. 오히려 윤석열하고보다 한동훈하고 더 가까운 거예요? 그 전화하는 거 봐서는 그렇잖아요. 그 한동훈이죠. 한동훈이 주라고 막 그러잖아요. 제보할 거 있다니까. 얼마나 친하면 그러겠어요. 이 김건희의 치부
돈을 많이 쌓았잖아요. 뭐 지금 봐서는 김건희 일가의 돈이 지금 뭐 몇백억대 이상 될 것 같은데요. 부동산이 밝혀진 게 없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밝히고 계속 파면 계속 나와요. 이 집안에 김건희 재산만 해도 뭐 수십억 되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또 있겠죠. 다 모르겠어요.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신고한 것만 수십억이야. 50억, 60억, 70억인 것 같은데 신고한 것만.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그래서 이 건강보험료 10만 원도 아마 안 낸다고 그러죠. 10만 원도 안 내는 그 건강보험료를 내고 전에 지금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그런 치부가 가능했는지에 대한 그런 철저한 그 검증 노력, 특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치부. 또 윤석열 검사가 검찰총장 하면서 서울지검장 하면서 많은 그 특활비도 많이 만졌잖아요. 검찰총장의 특활비가 한 300억 넘어요. 300억 가까이 돼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수시로 나가는 것도 있어요. 이게 사인 한 장 하면 1억씩 막 나가는 거야. 윤석열 사인 하나면은. 보니까 그렇게 실제로 본인이 1억이 탁 나갔어요. 사인 하나에. 근데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누가 가져갔는지도 정확하게 몰라요. 공표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특검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재산의 하나의 도피처로서 그 최씨 일가들 김건희 일가들이 활용됐을 가능성이 혹시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 수많은 특활비가 다 어디 갔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된다는 거죠. 혹시 유입된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진짜 저는 궁금해 죽겠어요. 최은순이 돈 없어가지고 막 되게 잔고증명했다는 게 뭐예요? 돈이 없으니까 잔고증명 위주한 거잖아요. 대출 받으려고.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많이. 근데 어떻게 갑자기 수백억 재산이 생기냐고요. 분양대금만 양평에 그것만 700억 대잖아요. 보니까 분양대금이 700억, 800억 대야 보니까 그 아파트 새로 짓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돈이 벌었겠어요. 그런 거 하나 해가지고. 그것도 세금만 내려고 그것도 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서류 조작해다가 지 오빠가 지금 감옥 간 거잖아요. 토사 운반비 같은 걸 부풀려가지고 공사 대금을 부풀려가지고 이익금을 세금 적게 내려고. 처음엔 세금도 하나도 안 내게 했다가 나중에 좀 그것도 고쳐줬는데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이 공무원들하고 짜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여주지청장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검사하면서 여주지청장을 한 거야. 여주지청장으로 근무를 했던 거예요. 양평에 사업하면서 이게 커넥션 같은 걸 충분히 이게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윤석열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에 관해서는 충분히 검증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검사들의 뒷배를 활용한 재산 치부가 아니겠는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검사가 무엇을 봐줬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은 자유롭지 못하다. 전에 사귀었던 양재택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생각입니다.